예, 이 시간에는 트레포네마, 보렐리아, 렙토스피라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세균은 gram 양성균, gram 음성균, 막대균, 알균, 그다음에 무산소균, 산소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워왔는데 오늘 이 시간에 말씀드릴 균들은 나선균이에요. 꼬불꼬불하게 생긴 균. 좀 특징적으로 차이들이 있거든요. 그 꼬불꼬불한 균 중에서 병 일으키는 것들이 트레포네마 속에 속하는 것, 보렐리아 속에 속하는 것, 렙토스피라 속에 속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학습 목표가 좀 많죠. 트레포네마 팔리둠이라는 세균은 매독을 일으키는 균입니다. 그래서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 이 매독을 검사하는 방법에 매독에 원래 가지고 있는 항원을 검출하는 방법이 트레포네마 검사법이고 그 다음에 매독이 가지고 있는 항원이 아니라 매독에 감염되면 조직이 손상되면서 나오는 물질이 있거든요. 그 물질을 검사하는 방법이 비트레포네마 검사법이에요. 그런데 이 비트레포네마 검사법이 간편하기 때문에 또 옛날부터 개발되어 왔기 때문에 많이 쓰였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검사법 그 중에 제일 유명한 게 밑에 있는 VDRL이에요. VDRL은 무슨 약자냐면 Venereal Disease Research Laboratory라는 베네리얼 디지는 성병이라는 옛날 말이고 리서치 레버러터리는 실험실이라는 뜻이죠. 성병 연구소에서 만든 검사법이야. 그런데 이 VDRL 테스트를 하면 쉽게 매독에 감염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가 있는데 문제는 위양성 반응이 나타나거든요. 혹시 여러분이 피를 뽑아서 VDRL 테스트를 했으면 네, 양성으로 나오면 위양성이라고 우겨야 되겠죠. 그래서 우기기 위해서 어떤 때가 위양성인지 알아놔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감염 경로를 성병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모렐리아라는 균이 있는데 요게 제귀열, 열이 계속 반복돼서 나타난다고 해서 제귀열이거든요. 그 다음에 라임병, 이 두 가지 병을 일으켜요.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떻게 감염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많이 나오는 것도 이제 렙토스피라라고 하는 균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많이 나오는 렙토스피라에는 어떤 게 있는지, 어떤 병을 일으키는지, 어떻게 감염되는지 알아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두 명이 덜 들어왔네. 얘네들은 한번 봅시다. 아, 얘네들 지금 땡땡이 치고 2시까지 안 들어오는 애들이구나. 두 명 덜 들어오는 애들이. 이렇게 꼬불꼬불한 균들을 스파이로케탈리스 이렇게 써요. 그래서 저도 발음이 항상 불안해서 이제 인터넷 찾아보니까 스피로케탈레스라고 읽는 게 정상적인 발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스피로케탈레스. 이건 스파이로헤타라고 우리 보통 번역하는데 스파이로헤타 목에 속하는 세균을 우리가 스파이로헤탈리스 이렇게 얘기하고요. 폭은 가늘어 1마이크로 이하고 길이는 짧으면 4마이크로에서 길면 100마이크로까지 꼬불꼬불한 나선 모양이고 그 다음에 그람 음성 모양으로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중심에 축사 XR 필라멘트가 있어서 굴신 운동 이건 뭐냐면 구부러진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축중심 회전 운동 여기 밑에 세균 모양이 있는데 이 장축 있잖아요. 긴 축을 중심으로 뱅글뱅글 돌아요. 균에 따라서는 한쪽 방향으로 도는 것들도 있고 양쪽 방향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있는데 한쪽 방향으로 돌면 뭐 전진만 한다고 그러면 양쪽 방향으로 돌 수 있는 거는 전진, 후진을 다 할 수 있어요. 이게 많은 자연계에서 발견이 돼서 부생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부패균으로 작용을 하고요. 또 동물에 들러붙어서 기생을 하기도 하고 세균입니다. 그래서 이분법으로 정식하고 그런 균 중에
우리 사람한테서 병을 일으키는 것들은 트레포네마, 보렐리아, 렙토스피라 이런 것들이 있고요. 여기서 보면 동영상이 안 나오는데 진짜. 그래서 병원성 스피로에테는 트레포네마 속에 속하는 균이 있거든요. 거기에 매독은 시필리스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요스라는 병이 있어요. 이런 게 있고 보렐리아균은 라임병, 그 다음에 제귀열 이런 걸 일으키고요. 그 다음에 렙토스피라증을 일으키고 브라키스피라라는 게 있고 이게 장에서 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나선균의 구조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그람 음성균처럼 바깥에 아우트시스라고 하는 시스가 그러니까 이제 세포 표층에 있는 그런 막상의 구조물이 있고요. 그 안에 엑시알 필라멘트 축사라는 게 있어요. 그게 여기 보시면 이게 가늘고 긴 균이라고 그랬는데 한쪽 끝에서 축사가 나와서 자기 몸을 베베베베 감고 있는데 균에 따라 다른데 몇 개씩이 나와서 이렇게 안에 감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구조 보시면 DNA 핵이 있고 그 다음에 세포질이 있고 그 다음에 세포벽이 펩티도글리칸으로 되어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축사가 있고 바깥에 아우터 멤브레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람암성균이랑 구조는 같은데 보통 세균이 가지고 있는 운동기관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편모, 플라겔라라고 그러는데 이 균은 그 플라겔라가 자기 몸에 배에 감겨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렙토스피라 보렐리아는 우회전 한쪽 방향으로만 가는데 트레포네마 여기 뭐가 있다고 했죠? 매독균은 좌로 우로 그러니까 전후진이 가능해요. 이 동영상인데 제가 쓰는 기능에서 이 동영상이 안 돼서 이게 지금 나선균이 움직이는 동영상인데 나중에 같이 링크 시켜서 올려놓을게요. 유튜브 그 링크를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꼬불꼬불 움직이면서 앞뒤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축사체가 이렇게 감겨 있는 게 이제 보이시죠? 그러면 축사체가 양쪽 끝에서 시작되는데 이 그림이 어떤 의미냐면 한쪽에서 나온 축사체가 자기 몸을 감고 있다가 끝나. 반대편에서 나온 축사체도 자기 몸을 감고 있다가 끝나는데 서로 만나지 않아요. 서로 만나지는 않아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것들이 회전을 하면서 세균을 이동시키거나 구부리거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트레포네마를 우리가 시필리스 매독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매는 매화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독은 독이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하여튼 이 병이 매독이라는 병으로 병명이 붙었어요. 옛날에는 서양 할 때 양, 매화할 때 매, 그 다음에 상처할 때 창. 그래서 양매창 이렇게도 불렸어요. 양매창. 이 매독은 동양이나 서양이나 다 사람한테 감염되기 시작한 역사가 길지 않은 성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병을 성인성 질환 이렇게 얘기하는데 sexually transmitted disease 그래서 STD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뭐 5대 성병 뭐 이런 말을 쓰면서 여러 가지 성병들이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성병 중에 하나예요. 원인균이 트레포네마 팔리둠, 트레포네마 팔리둠이라는 균입니다. 존 헌터라는 사람이 처음 발견했는데 그 발견한 연도가 1767년. 리코드라는 사람이 이게 발견됐을 때 임질 우리 옛날에 배웠죠. 그람 음성 알균 중에 있는 네이세리아 속에 속하는 균이 이제 임질균이 있었잖아요. 그것도 성병인데 예전에는 매독하고 임질을 구분을 못했어요. 그런데 왜냐하면 성병이 걸리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여러 개 병에 걸리거든.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매독이 임질하고는 다르더라 라는 걸 알게 돼서 별도로 이제 인식하게 됐고, 그 다음에 샤우딘하고 호프만이라는 사람이 1905년에 돼서 감염된 부위 주변에 있는 임파절에서 매독의 원인 병원체를 분류해내기 시작했고, 로스만이라는 사람이 매독 혈청 검사법, 아까 말씀드린 매독 혈청 검사법 중에서 비트레포네마 검사법이에요. 이건 뭐냐면 매독균에 감염되면 조직이 손상되거든. 그때 나오는 카디올라이핀이라는 물질에 항체가 생기는데, 그 항체를 간접적으로 이제 그 항체를 이용해서 간접적으로 매독을 진단하는 그런 건데, 그 원리가 발달되어서 1946년에 해리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VDRL 검사법이 개발되게 되었어요. 그러면 매독이 어디서 왔냐? 이제 콜롬비아 기원술이라고, 내가 번역을 잘못한 건데 콜롬비안 띠오리니까 콜롬비아가 아니라 뭐 콜롬비아도 콜럼부스 이름을 따서 한 거니까는, 콜럼부스가 신대륙을 발견했잖아요. 1942년. 그 다음에 임진왜란이 1592년. 그 다음에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한 게 1392년. 이렇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00년, 100년. 그런데 신대륙 발견한 다음에 그 원주민들과 성적 접촉을 통해서 유럽 사람한테로 전파된 걸로 지금은 믿어지고 있어요. 그리고는 이 15세기 말 되면서부터 유럽에 바로 매독이 쫙 퍼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은 이탈리아 나폴리에서부터 병이 생겼다 그래서 나폴리병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왜냐하면 이때 이탈리아하고 프랑스하고 전쟁을 했어요. 그래서 이탈리아 사람들은 프랑스 놈들이 쳐들어오고 나니까는 병이 생겼다. 그래서 프랑스병. 그다음에 무슨 영국 사람들은 스페인 사람들이 만든 병이다 그래서 스페인병. 이렇게 불렀다는 거죠. 그런데 병 이름이 매독, 시필리스라고 이름이 붙게 된 이유는 1530년에 이탈리아의 의사이자 철학자인 지를라모 프로카스토리우스라는 사람이 시를 지었는데 그 시 때문에 이름이 붙게 됐어요. 이 사람이 이제 시필리스 시베 모르부스 갈리쿠스 갈리아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그 프랑스 지방이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프랑스 지방에 있는 양치기 이름이 시필루스야, 시필루스. 근데 얘가 이제 신을 모욕하고 벌로 질병에 걸렸는데 그 질병 걸린 양상을 이제 시로 뭐 표현을 해놨대요. 그러면서 그 시 속에서 제가 이 시 찾아봤는데 찾지는 못하겠더라고요. 수은이나 아니면 구야코라고 하는 약초를 써라. 요 풀이 그 남미에 있는 그 풀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도 있다고 돼 있는데 실제로 수은은 매독 치료에 이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병명이 시필리스, 시필루스에서 이름을 따서 시필리스라는 이름이 이제 붙게 됐대요. 이 트레포네마균은 가늘고 길고 꼬불꼬불하면서요. 광학 현미경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뭘로 본다고? 암시야 현미경을 보거나 아니면 형광을 붙여서 보는 형광 현미경 관찰법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트레포네마 팔리둠이라는 균이 있는데 이게 이제 세 개의 아종이 있는데 트레포네마 팔리둠, 서브스페시스 팔리둠 요게 매독균이에요. 그 다음에 트레포네마 팔리둠, 서브스페시스 프로티뉴 요게 요스 일으켜요. 트레포네마 팔리둠, 서브스페시스 엔데미쿰 요게 베젤이라는 병을 일으켜요. 그 다음에 트레포네마 카라테움이라는 게 핀타라는 병을 일으키는데 여기서 이제 아셔야 되는 게 매독은 성병이고요.
사람한테서 사람으로 전파되는 성병이고, 요스 베젤 핀타는 풍토병이에요. 풍토병. 풍토병.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옛날부터 이제 미국 사람들 뭐 주장했던 바가 어떤 게 있냐면, 유럽에 옛날부터 매독 같은 게 있었잖아 라고 주장하는 게, 요스 베젤 핀타 같은 트레포네마 감염증은 옛날부터 있어 왔다라는 거예요. 시필리스 매독만 신대륙에서 구대륙으로 전파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병이 더러워요. 트레포네마 팔리둠 균이 꼬불꼬불한 균인데, 감염되면 남자 성기 접촉 부위에 딱지가 앉으면서 궤양이 생기는데, 여기서 균이 나옵니다. 그런데 생식기에만 생기는 게 아니라 접촉 부위는 다 생겨요. 요게 이런 궤양이 생기는 게 일기 매독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좀 더 지나면 손바닥, 발바닥을 포함해서 온몸에 붉은 반점이 돋는 이기 매독. 이때도 이 반점 속에서 균들이 발견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좀 더 진행되면 세균에 대한 면역 반응이 생기면서 균들은 제거되는데, 조직이 그 면역 반응으로 인해서 이렇게 망가지기 시작해요. 밑에 그림처럼. 이렇게 되면 3기 매독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 매독균은 배양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그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처리한 그 토끼, 고환의 매독균을 접종을 하면 자라기는 자라요. 그래서 이제 이 매독균에 감염이 되면, 감염은 성적 접촉으로 그냥 감염되는 거예요. 감염이 되면 수혈에 의한 경우는 드물다고 되는데, 왜 드무냐면 낮은 온도에서 죽어요. 그런데 우리가 피를 뽑으면 4도씨에서 보관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매독균들이 다 죽어요. 그래서 매독 환자로부터 뽑은 피를 뭐 뜨끈뜨끈한 피 말고 차갑게 했다가 다시 이식하면 이제 뭐 전파되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 균이 피부나 점막의 작은 상처를 통해서 들어와서 감염을 일으키고요. 국소지 림프절에서 증식하고 난 다음에 혈액을 통해서 온몸으로 전파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잠복기가 1주에서 10주인데 평균 3주. 그래서 이거 외우기가 쉽게 333 이렇게 외우면 쉬운데, 잠복기가 3주, 그 다음에 1기 매독이 시작되고, 그 다음에 석 달 진행되다가 없어졌다가 다시 3년 후쯤까지 2기 매독이 진행되고, 그 다음에 그 이후로부터 3년에서 10년까지 또 3기 매독이 진행되고, 이런 식으로 길게 갑니다. 자연이 낫기도 해요. 감염된다고 다 1기에서 2기로, 2기에서 3기로 가는 게 아니라 1기에서 잠복기에서 발병 안 할 수도 있고요. 1기에서 2기로 안 넘어갈 수도 있고요. 2기에서 3기로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제대로 다 발병을 하게 되면 굉장히 긴 경과를 겪게 되는 거를 acquired syphilis, 이거는 성적 접촉을 통해 전파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엄마가 매독 환자면 태어나면서 감염되는 컨제니탈 시필리스, 이거는 이제 태어날 때가 아니라 배 발생할 때 매독균에 노출이 돼서 여러 가지 부작용을 가지게 되는데, 그 결과가 좀 끔찍해요. acquired 시필리스 보면 1기 매독은 접촉된 지 한 3, 4주 정도 지난 다음에 접촉 부위에 이렇게 궤양이 생기거든요. 이게 만져보면 딱딱하다는데 만지지 마세요. 균이 여기서 나옵니다. 감염될 수 있습니다. 통증은 없어요. 그게 특징이에요. 통증이 없고 딱딱하다. 그래서 이걸 경성 하감이라고 옛날에 이제 일본 사람들이 표현했는데, 하드 샹카야.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것 중에 무른궤양 나온 게 있었는데, 무른궤양 기억납니까? 비교해 두세요. 굳은궤양과 무른궤양. 그 무른궤양은 우리나라에 잘 없는 병이긴 한데,
이 매독이 굳은 궤양이라서 그게 무른 궤양이라고 이름이 붙었거든. 그리고 접촉 부위에 발생하고 어디에나 발생할 수가 있어요. 감염력이 높아. 하지만 대부분 자연 치유됩니다. 그러다가 2기 매독으로 가면 열나고 목 아프고 전신 림프질이 붓고 머리 아프고 발진이 생기는데 이 발진이 손바닥, 발바닥에 다 생긴다라는 게 또 특징이에요. 그런데 이게 생겼다가 또 수주, 수개월에 걸쳐서 천천히 회복되고 또 대부분 자연 치유됩니다. 그 다음에 장기간의 잠복기를 거쳐서 무증상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가 한 40% 정도에서 말기 또는 3기 매독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여기 2기 매독에 손바닥, 발바닥에 이렇게 구진이 생긴 건데 이게 감별점이 있어요. 뭐냐면 장미색 비강진이라고 하는 피트리아시스 로제아라는 병이 있거든요. 이 병 보면 매독인가 의심할 수 있는데 이때 뭘 보냐 하면 손바닥, 발바닥을 보면 돼요. 손바닥, 발바닥에 똑같은 병변이 있으면 매독 의심, 다음에 손바닥, 발바닥에 그런 병변이 없으면 장미색 비강진,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는 거죠. 3기 매독이 되면 2기 매독 증상이 사라진 뒤 3년 또는 10년까지 해서 세균은 사라지고 성립된 면역 반응이 조직을 공격해서 조직에 일종의 무슨 유가종 같은 것들이 생기면서 조직이 녹는 거예요. 그래서 심한 조직 손상을 가지고 오는데 그렇게 생긴 그 덩어리 종양을 고무종, 군마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군마는 3기 매독의 아주 특징적인 소견이 됩니다. 이 조직 손상이 굉장히 심한데 이 군마가 침범하는 데는 맨살, 그러니까 조직이 뭐 피부나 근육뿐만 아니라 뼈 이런 데도 다 침범하게 됩니다. 또 이 매독균이 뇌로도 갑니다. 네. 그래서 중추신경계 감염되고 나면 놔두면 말기신경 매독으로 진행하게 되고 그래서 치매가 오거나 척수로 이거는 아탁시아라고 하는데 제대로 못 걷는 병이에요. 걷는 모양이 이상한. 이것도 동영상으로 봐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동영상이 잘 안 보여서 수업 끝나고 시간 되면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근위축성 축삭경화증이라는 병 일으킬 수 있고 그 다음에 혈관 매독 일으킬 수가 있어요. 혈관 매독 일으킬 수가 있고 매독이 심하면 우리 대동맥궁 같은 게 찢어지는 그런 사고도 생길 수가 있고 경련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질병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아까 본 것처럼 뭐 단발성 코에 생긴 고무종이라고 치면 이 머리뼈 보세요. 뼈가 이렇게 뭐에 갉아먹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게 바로 그 고무종 때문에 생긴 병이에요. 그래서 신대륙에서 매독이 왔냐 아니면 구대륙에 매력이 원래 있었던 거냐라고 막 논쟁이 한때 붙었는데 그 이유가 발굴된 유골에서 구대륙에서 발견된 유골에서 이런 고무종의 반원이 발견됐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봐라 미국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지 유럽에 원래부터 있던 거잖아 라고 주장을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정리가 됐냐면 매독균은 아닌 다른 나성균이 비슷한 증상을 일으킨 것 같다로 정리가 돼 있어요. 이게 동영상인데 따로 올려드릴게요. 이 사람이 이제 걷는데 걷는 거를 제대로 못 걸어서 어벙어벙하게 걷는 그런 동영상을 이제 아탁시 게이트라고 그러는데 타베스 도잘리스 척수로 에이텍시 게이트 이런 말을 쓰는데 특징적인 소견이라서 동영상으로 봐두면 좋습니다. 수업 끝나고 동영상 링크를 거기다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지스트에다가 그 다음에 선천성 매독은 컨제니탈 시필리스 이거는
감염된 모체에서 태반을 통해서 트레포네마 팔리둠이 감염을 일으키는 경우고요. 임신 4개월 이후 감염이 일어나는데 그건 second trimester. 그러니까 임신을 석 달씩 나눠서 first, second, third 이렇게 나눈다 그랬잖아요. 3개월, 6개월, 9개월. 그런데 이제 임신 중간 단계부터 감염이 시작되는데 혈액을 통해서 이게 촥 전파가 되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치료를 받지 않은 경우는 태아 매독이 한 40%에서 발병하는데 문제는 이 매독균이 침범된 조직들이 제대로 발육이 안 되는 거예요. 뼈, 그다음에 여러 가지 조직, 근육 조직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발육이 안 되다 보니까 선천성 기형, 선천성 이상을 가지고 태어나게 돼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뱃속에 있을 때부터 염증 반응들이 생겨가지고 간이 붓고 비장이 붓고 혈액의 이상이 생기고 그다음에 뼈에 염증이 생기고 임파절이 붓고 이런 식으로 태어나게 되고 태어나면 바로 이기 매독의 증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선천성 매독 보면 이제 허킨슨 티스라고 돼 있는데 요거는 이빨이 부서져서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터스티셜 케라타이티스는 눈에 염증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데프니스 귀가 머는 거죠. 요게 가장 흔히 발견되는 선천매독의 이상 증상이에요. 그래서 요걸 허킨슨이 이 세 가지가 중요해 이렇게 얘기했다고 허킨슨의 트라이아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체 선천매독 환자의 한 3분의 2 가까이 되죠, 그죠? 그래서 발생합니다. 그다음에 안장코라고 되어 있는데 프론탈 보싱은 눈 두덩이 있는데 여기가 불뚝 튀어나와 있다는 거. 세들로즈는 코가 주저앉아 있어서 안장처럼 주저앉아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하드 플레이트 경구개죠. 그가 벌어져 있으니까 언청이죠. 그 다음에 무릎이 부어 있다든지, 그 다음에 여기 가려서 안 보이는데 사브레틴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 왜 펜싱 할 때 쓰는 칼 중에 뭐가 있죠? 뭐 에빼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사브레. 사브레는 가늘고 긴 날이 휘어 있는 칼이에요. 옛날 일본 순사들이 쓰던 칼 또는 군인 의장대들이 차는 그런 칼처럼 이 다리뼈가 쭉 휘어져서 나온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막실라 뼈가 짧다. 뭐 만디불이 튀어나왔다. 이런 이제 이상 현상을 갖고 나오는데 요게 보시면 이빨 보이시죠? 이빨 여기 끝이 이렇게 부러져 있죠? 이게 허킨슨 티스예요. 뼈 발육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연골 발육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새들로즈라고 되는데 안장코가 생기고 애가 태어났는데 연골 발육이 잘 안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뼈 발육이 잘 안 돼가지고 이렇게 체중을 지탱하지 못해가지고 지탱하지 못해서 여기 다리뼈가 이렇게 휘는 뭐 그런 선천 기형들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이 실수나 아니면 재수가 없어서 매독균에 노출되면 치료를 해야 돼요. 치료 잘 됩니다. 페니실린 갖고 치료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매독은 옛날에 암시아, 현미경, 면역건강항체법 이런 거 하고 혈청학적 검사법 이런 걸 했는데 혈청학적 검사법을 우리가 세로로직 테스트 of syphilis 그래서 STS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거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트레포네마 검사법과 비트레포네마 검사법이 있는데 트레포네마 검사법은 직접 트레포네마 팔리듬을 항원으로 특이 항체를 검출하는 방법이었고 그 다음에 비트레포네마 검사법은 소의 심장 근육에서 추출한 카디올라이핀이라는 게 있고 여기 이제 항원이란 말이죠. 그리고 트레포네마 팔리듬에 대한 반응으로 만들어진 항체 레아겐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이제 교차 반응을 통해 가지고 알아내는 그런 간접법이에요. 간접법인데 VDRL Venereal Disease Research Laboratory에서 만든 요 위에 그림이 VDRL 테스트인데
반응이 없으면 이렇게 뿌옇게 나오고, 그다음 반응이 있으면 이렇게 일종의 침강 반응 같은 반응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거품 같은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걸 보고 음성 양성 판정을 하는데 간편하고 빠르기 때문에 잘 알아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개발된 것 중에서 레피드 플라즈마 레아겐 테스트라는 게 있는데, 이건 밑에 있는 그림인데, 그것도 양성, 양성, 그 다음에 음성을 구분해내는 방법인데, 확진법이 못 돼요. 이 비트레포네마 검사법은. 양성으로 나오면 스크리닝 테스트예요. 가능성이 있다. 아, 여러분, 헌혈하고 나면 이 VDRL 양성인지 음성인지가 통보됩니다. 검사를 다 해가지고. 그래서 혹시 양성이라고 그러더라도 이걸 보세요. 위양성 반응이 있거든요. 위양성 반응은 매독균에 감염되지 않았는데도 혈청 검사에서 양성으로 나타나는 경우고요. 비트레포네마 검사에서 위양성 반응이 나타날 수가 있고, 이건 언제 나타나냐면 그 카디오라이핀과 비슷한 레아진이라고 하는 물질들이 이제 조직 내에서 분리가 되면 다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세포가 파괴돼서 세포의 지질 항원이 바깥으로 유리되면 다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왜 이런 게 생기냐? 무슨 약물 중독이 있거나 만성 간염이 있거나 그다음에 나이가 많거나 아니면 이제 레프로시 한센병에 걸려서 조직의 파괴가 일어났거나, 그 다음에 이제 교원 맥관계 질환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일종의 콜라겐에 대한 자가면역 질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위양성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매독이 더 나아요. 매독은 치료하면 되는데 이런 것들은 치료 안 되는 경우도 많으니까. 우리나라에서는 표본 감시 사업을 했었고 2009년에 1442건이 보고됐다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질병관리본부 최근 데이터 찾아보니까 2014년부터 18년까지 또 검사한 게 있는데, 이 14, 15, 16, 17, 18이니까 5년이잖아요. 5년 평균이 2280건이라 보면 그래프 보시면 성병 모두가 다 증가하고 있어요. 매독, 성기 단순 포진, 연성하감, 임질, 청규 콘딜롬, 클라미디아 감염증이 다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보이고 있고, 임질만 조금 올라갔다가 평평하게 돼 있잖아요. 그 중에 요게 매독인데, 요 맨 밑에 줄에 있는 게 파란 게 매독인데 2280까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어, 성적으로 개방되고 기회가 많아지고 하면서 또 과신으로 인해서 생기는 것 같은데, 치료 잘 됩니다. 애초에 페니실린이 황색 포도알균 치료하려고 만들어진 거지만, 기억나세요? 파월 에를리라는 분이 만든 6065 비소제, 그거는 매독 치료하려고 생겼던 거였잖아요. 그래서 선택 독성 개념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나왔던 페니실린의 치료가 잘 되는데 내성균들이 있기 때문에 과신할 건 아니고 치료를 잘 받아야 됩니다. 예방 백신은 없고요. 안 걸리는 방법은 위험을 회피하는 게 좋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매독 환자 치료를 위해서 페니실린을 쓰면 이게 페니실린 때문에 균이 죽잖아요. 트레포네마 균이. 그렇게 해서 그 항원들이 급속하게 나와서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게 야리시 럭스마이어 반응이라는 거예요. 야리시 럭스마이어 반응. 그래서 막 열이 나고, 그 다음에 머리 아프고, 그 다음에 뭐 감기 몸살처럼 이러는데, 스테로이드를 프레드니솔론이라고 하는 스테로이드를 쓰면 이제 면역 반응이기 때문에, 면역 반응이 스테로이드를 쓰면 면역 반응이 잦아들잖아요. 그렇게 되고 해열제를 투여하고 이렇게 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매독 환자를 치료할 때 이런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인지를 하고 치료를 해야 됩니다. 까지가 트레포네마 중에서 성병으로 이렇게 옮겨가는 트레포네마 팔리듬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그거 말고 풍토병성으로 있는 트리포네마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병명이 요스, 베젤, 핀타 이런 세 종류가 있는데 각각 분포가 보시면 열대 중심으로 또 못 사는 나라 중심으로 있어요. 트리포네마 퍼테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요스의 원인균이고요. 매독균하고 비슷한데 다른 균이라는 거죠. 초기에 피부에 유가정을 만들고 말기가 되면 피부 임파절 또 뼈를 파괴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매독은 아니더라도 옛날부터 뭐 유럽이나 이런 데서 발견됐다면 이런 종류들이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중앙아프리카, 지금은 중앙아프리카, 남아메리카, 인도네시아 이런 열대 사막 지역에서 발견이 되고 있고 애들 사이에서 피부 접촉으로 전파돼요. 그래서 페니실린 쓰면 완치가 되고 그 다음에 혈청학적으로는 이게 아주 유사하기 때문에 매독과 감별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병변을 한번 보시면 요게 이제 요스가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데 우리나라는 없지요. 보면은 여기가 인도, 인도네시아, 파푸아뉴기니, 보르네오 이런 동남아, 적도 부근의 동남아에 있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 중부 아프리카, 그 다음에 여기 남미 이런 데서 발견이 됩니다. 요스가 이렇게 피부에 유가종 같은 병들을 일으켜서 흉터를 남기니까 별로 좋지 않죠. 뭐 빨리 치료하면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핀타라는 병이 있거든요. 이 핀타는 트리포네마 카라테움이라는 균에 감염되면 생기는 병인데 이것도 주로 피부를 침범하고요. 중남미 열대 지역에 있고 감염병수에서 직접 접촉으로 전파가 되고 어른한테서 많이 생기는 걸로 되고 병변들이 보이죠. 여기에 이제 페니실린으로 쉽게 치료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트리포네마 엔데미쿰이라고 하는 균은 베젤이라고 하는 병을 일으키는데 이거 이제 입안에 지금 병을 일으키는 게 이렇게 보이죠. 페퓰 구진이 있는데 그다음에 패치는 더 넓은 거를 이제 패치라고 얘기를 해요. 요거에 이제 나중에 만성화되면 피부 또 뼈 또 비인두 이런데 고무종 근마를 만들게 되고요. 요게 초기에 오염된 병소나 아니면 오염된 식기류에서 통해 가지고 전파가 가능하고 아프리카, 중동 사막지의 온대 이런 데 있고 주로 소아에서 발생하는데 페니실린으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까지가 트레포네마예요. 트레포네마에선 중요한 건 매독 일으키는 트레포네마 발리둠이라는 균이 있고 그 균이 1기, 2기, 3기 매독을 일으키고 컨제니털 시필리스도 일으킨다라는 거에 대해서 알아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렐리아라는 게 있거든요. 보렐리아. 이 보렐리아 중에 제일 유명한 건 보렐리아 리크렌티스라는 균이고 이게 이제 어떤 병을 일으키냐면 relapsing fever. relapsing이라는 거는 다시 돌아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재귀열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라임 디지즈, 라임병이라는 병입니다. 이 재귀열, relapsing fever는 찐득이나 아니면 몸이가 물려서 생기는 병입니다. 오베르마이에르라는 사람이 유행성 재기열 환자 피 속에서 1868년에 이 균을 발견을 하고 그다음에 1873년에 이제 보고를 해서 보고된 최초의 병원성 나선균입니다. 구조는 트리포네마보다는 길고 그다음에 나선은 느슨하고 그다음에 불규칙적이에요. 그리고 배양은 미산소성 세균이고 미산소성 세균이 뭐라고 그랬죠? 산소 영향을 별로 받지 않고 아까 시험관에서 보면은 아래 위로 다 고르게 자라는 게 미산소균이었어요. 세대 시간은 18 내지 24시간이니까는 굉장히 느리게 자라는 균인데 인공 배양은 가능해서 켈리 배지나 BSK 배지에서 인공 배양은 가능합니다. 재기열은 급성 감염 질환인데 발열 증상이 한 1, 2주 간격으로 계속
올랐다 내렸다 하기 때문에 재귀열이라고 이름이 붙었고요. 그러다 보면 특별한 치료 없이 자연 치유는 되는데 이게 이제 사람한테 찐득이나 아니면 몸이가 전파해서 병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같은 보렐리아 중에서 리크렌티스 말고 브로고드페리라는 균이 있거든요. 이거에 감염되면 이게 이제 익스데스 찐득이, 참찐득이가 울면 생기는 병인데 이동 홍반, 에리세마 미그란스, 움직이는 붉은 반점이란 뜻이죠. 이게 나타나요. 이게 라임병입니다. 그러면 재기열, 이 열이 왜 1, 2주 간격으로 계속 반복돼서 나타나느냐? 이 항원에 대한 면역 반응으로 열이 나는 건데 그 항체가 제대로 이제 안 만들어지고 그러다 보니까는 완전 제거를 못 하는 거야. 그래서 어느 정도 제거되면 열이 떨어졌다가 다시 반복해서 열이 나면 또 항체가 만들어지고 이러면서 면역 반응이 생기면서 점점 시간도 짧아지고 온도도 떨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항체가 생기면서 병이 낫는 그런 겁니다. 익스데스 찐득이가 머리를 박고 있는 거예요. 살 속에 지금. 머리가 안 보이죠? 잘라낸 게 아니라 진짜로 찐득이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개 키우나요? 찐득이 보고 싶거든. 강아지를 데리고 숲에 가가지고 한두 시간만 있다가 오면 강아지 온몸에 찐득이가 이렇게 머리를 박고 있는 걸 찾을 수 있습니다. 처음엔 잘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한나절 정도 놔두면 놀랍게 커집니다. 찐득이가 피를 빨아가지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균을 몸속에 집어넣는 역할을 하죠. 요 그림 지금 잘못 들어갔네요. 보니까. 요거는 옆에 있는 그림은 라임병 그림이에요. 유주홍반. 재결합입니다. 재결은 잠복기가 6일. 그 다음에 몸살, 감기, 근육 증상에 근육통 있으면서 심장이 뛰다가 그 다음에 열이 한 일주일 가까이 지속되다가 떨어지고 증상이 갸벼졌는데 또 한 일주일 괜찮다가 다시 열이 나고 이게 두세 번, 뭐 네 번 이렇게 반복되는데 반복이 될수록 열 나는 기간도 짧아지고 그다음에 증상도 가벼워지고 그다음에 열 나는 기간 열 안 나는 기간이 길어지고 이러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재결이고 라임병은 찐득이에 물리면 감기 몸살 증상이 있다가 유주홍반이 나타나는데 여기 보시면 무슨 제가 볼 때는 유주홍반 모양이 아니라 불아이 모양 같은데 그죠? 관형 모양 같이 생긴 이런 게 생기는데 이건 치료하지 않으면 신경이 마비되거나 신경에 염증이 생기거나 관절염 생기거나 뭐 이렇게 해서 안면신경 마비가 오기도 하고 그런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있었어요. 찐득이 이가 있는 시절. 그 1914년에 모리아스라는 사람이 서울에서 이런 게 있다라는 14 케이스를 발표를 했고 그 다음에 1934년이면 이제 일제강점기잖아요. 그때 유행을 했고 6.25 때 위상 상태가 안 좋으니까는 일시 증가했지만 DDT라는 살충제가 보급되면서 이가 없어지고 이가 없어지니까는 병도 없어지고 이랬다라는 거죠. 옛날에는 발생했을 때는 겨울철부터 증가하기 시작해서 봄인 4월, 5월에 최고에 이르고 가을에는 최저치에 이르고 이랬고 10살에서 30살의 젊은 남자들한테서 주로 걸렸던 병이었습니다. 재기열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재기열이 그랬고 그다음에 라임병은 브로드페리가 유행성을 감염 질환을 일으키는데 주로 여름에 발생하고요. 그다음에 피부 발진, 유주성 만성 홍반 같은 것들이 나타나고 다발성 관절염 나타나는 게 특징입니다. 라임병은 이제 애완동물 그다음에 자연계에 있는 동물 사이를 이 찐득이가 왔다 갔다 하면서 병을 일으키고 있다가 그 사람한테서 사람이 물리면 이제 병이 생기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보시면 라인병 분포도도 보면 여기 보면 이제 이 라인병 분포라기보다는 찐득이 분포도예요. 익소데스라고 하는 찐득이들이 분포하는 지역이라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병이 걸릴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렙토스피라입니다. 렙토스피라. 렙토스피라균은 렙토스피로시스, 렙토스피라증을 일으키는데 웨일이라는 사람이 1886년에 4명의 환자를 보고했기 때문에 웨일스 디지즈라고 이름이 붙었습니다. 이게 이제 출혈성 황달을 일으켜요. 황달이 뭡니까? 간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간에. 그래서 빌리루빈이 제대로 못 빠져나가죠. 우리가 소변이 노란 이유, 대변이 노란 이유가 그 빌리루빈 때문이잖아요. 빌리루빈 어디서 옵니까? 적혈구가 깨지고 이러면 생기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피가 나면서 몸이 노라지는 출혈성 황달을 정상으로 하고 있고, 근육통이 있고, 열 나고, 신장에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이제 카타랄 존디스 이렇게 되는데, 존디스는 황달이고요. 카타랄 그러면 감기 몸살 증상이 나타나는 황달,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카타랄 존디스. 스틴손이라는 사람이 1905년에 죽은 환자의 신장 세뇨간에서 나성균을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일본 사람 이나다하고 이토라는 사람이 1915년 일본 규슈에서 병원균 분리에 성공했어요. 그런데 이제 나성균이었거든요. 그래서 스피로에테스 익테로 헤모로지에, 익테로는 황달성인, 그래서 우리가 어, 황달익기가 있다 그러면 익테릭하다 이렇게 쓰거든요. 익테릭하다. 그 다음에 헤모로지는 알죠. 그래서 이름이 스파이레테스 익테로 헤모로지라고 붙어 있다가 나중에 이제 렙토스피라라는 수이 생기면서 렙토스피라 익테로 헤모로지라고 이름이 붙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렙토스면 가늘고 긴 이런 뜻이고요. 스피라는 꼬불꼬불한 이런 뜻이니까는 렙토스피라 이러면 가늘고 꼬불꼬불한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병원성 렙토스피라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나라 쪽에서 발견되는 게 렙토스피라 인테로간스 세로바 익테로 헤모리지에, 그 다음에 렙토스피라 인테로간스 세로바 까니콜라. 이 체계를 좀 알아두셔야 되는 게, 이렇게 쓰는 균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렙토스피라 인테로간스 중에서 혈청형이 익테로 헤모리지인 게 있고, 렙토스피라 인테로간스에서 혈청형이 카니콜라인 게 있고, 많은 다른 균들이 있습니다. 1948년 사람과 동물에서 각각 다른 혈청학 특성을 가진 24종의 렙토스피라균이 검출이 됐고, 일본에서는 가을열, autumnal fever, 7-day fever, 7일 동안 열난다고 7-day fever겠죠. 호주에서는 케인필드 fever, 케인이 뭡니까? 사탕수수잖아요, 그죠?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하다가 병 걸린다고 케인필드 fever. 유럽에서는 swamp mud fever, 이거는 진흙탕 속에서 당기다가 병 걸린다고. 스와인 헐스 디지즈는 돼지물로 나갔다가 병 걸린다고 이름이 이렇게 붙었고요. 한국에서는 1920년에 닭깎기, 그 다음에 1941년에 세키쿠치라는 일본 사람들이 동물에서 렙토스피라균을 분리 확인했고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밝혀진 혈청균은 렙토스피라 익테로 헤메르지에하고 렙토스피라 카니콜라 두 종이라는 거예요. 이게 인수공통 전염병이 되죠. 렙토스피라 인테로간스가 설치류, 야생동물, 가축에 감염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또 사람이 우발 숙주가 돼서 우발적으로 감염이 되는데, 야생동물의 소변을 통해서 균이 나오잖아요. 이게 흙, 물 속에 있다가 사람이 그거랑 접촉하면 피부, 그 다음에 코, 입 이런 걸 통해서 들어와서 병을 일으킵니다. 증상은 가벼운 감기로 지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출혈성 황달, 신부전 같은 큰 무서운 병을 일으킬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사람에서 사람으로 직접 전파되는 경우는 없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급성 열성 환자 중에 예전에는 한 26%까지 1986년이면 저한테는 굉장히 가까운 시절인데 여러분한테는 옛날 옛적인 얘기죠. 그리고 1988년까지 연간 한 100에서 300명 정도 발생을 하고 91년 이후 계속 감소 추세에 있다가 2006년에 116건 정도 발생했었고 주로 발생하는 게 9월, 10월, 11월이에요. 그럼 지금이잖아. 이게 수학기거든요. 비 온 다음에 이제 비 멈추고 나면 벼수확하는 시절이에요. 이때 에, 논에 나가서 일하다가 걸리는 거야. 그리고 주로 농지가 있는 경기, 충청, 강원 이런 지역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남자가 더 많이 생기고 나이 많은 양반들한테 생기고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게 렙토스피라가 뿐만 아니라 비슷한 병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설치류 매개 감염병 월별 발생 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신중후 출혈혈 들어봤죠? 이건 바이러스 질환인데 아직 안 배웠지. 그다음에 이제 렙토스피라 이게 이제 쥐들이 옮기니까는 이런 것들이 있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주로 이제 가을철에 주로 발생하기 때문에 감별해야 돼요. 예방 접종을 렙토스피라 예방 접종을 옛날에 했습니다. 그리고 위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맞도록 돼 있는데 맞도록 돼 있어요. 사근 백신으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예방적으로 항생제를 예방 투여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논일 할 때 구두 장화 장갑 착용하면 되고 오염된 물에서 수영하지 말고 일도 하지 말고 쥐를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치료는 대증요법 그 다음에 신장 기능이 아주 망가져 있는 경우는 신장 투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면역은 치료 후 강한 면역을 획득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감염 한 2주 정도 지나면 이제 검사를 하면 검사 결과가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세균에 얼마나 감염됐냐, 그 다음에 숙주의 면역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회복 기간이 이제 결정되기도 하는 그런 병입니다. 예, 이상 마치도록 하고 이제 가을이 깊어가고 있는데 세균이 아마 이번 주로 다 끝날 거예요, 그죠? 다음 주부터는 바이러스 학이고 제 시험 범위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시험 문제를 그렇게 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았습니다. 일단 기록을 중지하고